이 서력으로 얘기하면은 2017년이죠. 2017년에 18학년도니까 2017년 6월에 고3 언니 오빠들이 풀었던 기출이에요. 그런데 형과 동생 사이의 관계 문제라고 했잖아요. 적성이는 착한 동생, 나쁜 형? 착한 동생 적성이야. 성이 적이야. 적인걸이란 말 들어본 적 있니? 고전술 작품 속에도 적인걸이라는 인물도 나오는데 적성이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성이라는 착한 동생이 형하고 갈등을 빚는 건데, 자, 빨간 펜으로 간단하게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기왕이 나왔으니까. 적성이전 하면은 성이가 안평국 왕자예요. 그런데 아빠가 당연히 왕이겠죠. 왕비가 엄마야. 작품 속에서 왕비가 나오면 엄마야, 엄마. 근데 이 왕과 왕비 사이에서 안평국의 왕자 형인 항이가 있고, 헝이언도 헝이언다. 느낌상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인물이야. 항이한다. 항이. 그리고 성이는 이제 플러스 인물. 성이가 있어 보이는 이름이잖아요. 플러스. 착한 아이야. 얘는 악한 아이고 얘는 선한 아이란 말이야. 선악 대립 구도가 분명하단 말이지. 근데 형제 사이이기 때문에 가정소설로 일단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왕비가 아파 sick. 아파. 왕비가 아파서 죽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병 걸린 왕비를 고쳐주기 위해서 성이가 서역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서역이라는 곳으로. 여기 보면은 서방색이라고 나왔는데 시방이야 서방이야? 서방색이라고 나왔는데 이 서방색이가 바로 이제 부처가 사는 동네라는 뜻이거든요. 서방. 그러면은 서역이라고 이제 바꿔 말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 가서 일영주를 구해옵니다. 뭘 구해와? 일영주. 일영주라고 하는 약,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일영주를 구해옵니다. 성이가 서역을 갔다가 구해서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돌아와. 그런데 구해서 돌아오는 길에 항이가 마주 나왔다가 성이를 두 눈 멀게 하고 바다로 빠뜨려 버린단 말이에요. 그 장면이 밑에 보면은 중략 뒷부분에 이제 생략돼 있어요. 중략 부분에 생략돼 있어.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돼. 그래야 갑자기 무슨 서방세기는 뭐고 갑자기 존자는 왜 나오는데 뭐 존나 잘생겼다는 얘기야 뭐야? 존나 자상하다야? 존자가 뭐야? 존자가 뭐야? 그냥 부처라고 이해하시면 돼. 부처. 다 썼지. 자, 이렇게 이제 써놓고 밑으로 가시면은 이 보탑존자라고 하는 이 존재가 초월적 존재로서 부처로 같은 거야. 그래서 뒤에 보면 대사라는 호칭으로 달리 나오지. 존자가 곧 대사야. 여기서는 금강천불대사다. 부처님이라는 얘기거든. 부처님, 여러 부처님 중에 한 명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근데 중간중간에 못 알아먹을 호칭이나 단어 뜻풀이 필요한 어려운 어휘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전 소설은 어휘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다음 주까지 뭘 풀어와? 뭘 외워와? 고전 소설 주요 호칭 45개를 외워야 돼, 알겠죠? 일단 출발은 그거야. 나중에 이제 학기가 시작되면은 1월, 2월 사이에는 선생님이 직접 그 고전 소설 어휘를 줄 거예요. 7기능 기출 전부 다. 그러면 이제 그걸 매주 한 50개 정도씩 외우셔야지. 이렇게. 고3 올라가면 이제 그렇게 할 겁니다. 아셨죠? 자, 칠판 보시고요. 먼저 풀이 중에 시간, 공간, 괄호, 정서태도 밑줄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치? 이렇게 해본 사람 손 들어봐. 방금 해봤다. 하라고 했는데 이것과 상관없이 네 맘대로 풀어버리면 실력이 늘질 않아요. 당장은 네 맘대로 자연스럽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연습 안 하면은 수능 가서 망해요. 평상시에 잘 된다고 믿으면 안 돼. 일단 원칙을 갖고 이렇게 꼭 푸는 연습 필요해요. 이렇게 해야 되거든. 시험지를 봐봐. 지금 교재 봐. 이렇게 안 돼 있으면은 습관이 안 된 거니까 계속 이렇게 반복하란 말이야. 근데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뭐야? 풀고 나서 풀이 후에 분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응? 써야겠다 생각하면은 읽을 때 찾게 되거든요. 써야 찾게 된다. 자, 그러면 장면 1, 2, 3, 4로 나눌 건데 작품 분석 표는 기본적으로 사건, 장면별로 사건 정리한다 이거예요. 소설 작품 분석 표가 한마디로 말하면 뭐야? 장면별 사건 정리야. 장면별 사건 정리야. 근데 그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인물들 사이에 정서 태도를 정리하는 게 사건이거든요. 뭐라고요? 인물들 사이에 정서 태도가 곧 사건의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먼저 이 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의 구분이 필요하겠어요? 장면 1, 장면 2 구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문으로 가봐. 작품 속으로 가서 1, 2, 3, 4 전체적으로 4개의 장면으로 구분을 해야 되는 건데 빨간 펜. 자, 들어보시고 빨간 펜, 펜석. 자, 존자를 만나기 전까지 들어가더니 자, 여기 있죠? 이윽고 자, 여기까지. 자, 여기서부터가 장면 2거든요.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보시고 빨간 펜으로 체크해. 여기서부터가 장면 2야. 장면 1의 끝이고 장면 2의 시작입니다. 아셨죠? 장면 1 끝이고 장면 2의 시작이다. 자, 그리고 중략이고요. 다음. 중략 뒷부분도 다시 둘로 나눠야 하는데요. 즉 장면 3과 4로 나눠야 되는데 차시의 각설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래서 각설 이때 각설 앞에다가 이런 표시해 볼게요. 각설 앞에다가 이렇게 표시. 그러면 이제 장면 구분 지점이 되는 거거든요. 경계가 되는 것이고요. 작품 구분 경계가 여기야. 그러니까 앞장면과 뒷장면이 장면 3, 장면 4로 나뉘는 부분입니다. 체크해놔. 미음이 있는 문단 시작줄 첫 칸에다가 체크하는 거야. 오케이? 이런 식으로 장면은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선생님, 그럼 장면 구분할 때 어떻게 기준이 있나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나요? 보통은 시간이나 공간을 나타내는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요? 이 장면 1과 2 사이, 장면 2와 3 사이는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나오거나 혹은 공간을 나타내는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요? 공간을 나타내는 말이나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나온단 말이야. 뭐 3년 후랄지,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뭐 이화정에서랄지 뭐 그런 공간을 나타내는 말이 나온다. 시간이나 공간을 나타내는 말을 경계로 장면 구분합니다. 아셨죠? 그렇게 이제 체크하시면 돼. 아까 우리 체크했었지, 그치? 그래서 그런 정도 알아두시고 지금부터 따라 적을게요. 자, 사건 명칭 장면 1부터 체크해 볼게요. 장면 1 사건 이름이야. 보탑존자라는 사건이다. 보탑존자라는 존재 자체가 사건이죠. 왜? 이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니까. 이 사람이 일영주를 갖고 있거든요. 오케이? 일영주를 갖고 있는 보탑존자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보탑존자. 이게 사건이야. 인물은 성희와 화상이고요. 둘 사이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둘 사이 관계. 성규님. 자, 화상과 보탑존자 사이 관계는 동일 인물입니까? 다른 인물입니까? 다른 인물이죠. 얘가 스승이고 얘가 일종의 스승이고 얘가 제자예요. 제자. 스승과 제자 사이. 사제지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분은 초월적 존재로서 부처님 같은 존재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오케이? 자, 장면 1 보니까 뭐라고 나왔니? 화상이 자기를 찾아온 성희, 그 서역에 들어온 성희한테 너 당장 존자 만나 보게 해줄 거야.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존자를 당장 만나게 해주지 않습니다. 너 지금 너무 더럽다. 가서 좀 씻고 와라. 구리다. 냄새난다. 꺼져라. 역하다. 7일 동안 졸라 씻고 그 뒤에 와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스러운 존재를 만나기 위해서는 마음이 깨끗해져야 한다라고 하면서 마음을 정갈히 하면서 7일 동안 목욕 제기하고 와라. 그래서 성희가 엄청 슬퍼하죠.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슬프게 눈물을 흘리죠. 슬프게라고 씁니다. 정서태도 칸에 성희의 정서태도 칸에 슬프게라고 쓰는 거야. 다음 차라리 죽어라고 또 써. 차라리 죽어. 풀이 중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야 돼. 풀이 중에 여기 차라리 죽어라는 곳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야 돼. 어떤 태도야? 의지. 강력한 의지죠. 7일 뒤에 오라고 하니까 그럴 수 있나요? 안 되죠. 한시가 급하잖아요. 엄마가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왕비가 죽어가고 있어요. 당장 급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7일 후에 오라고 하는 제안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죠. 차라리 죽어야 되겠다, 내가. 이런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니까 화상이 어때요? 야, 너 정성 정말 대단하다. 효성스럽구나. 라고 반응을 보이죠. 그래서 데리고 갑니다. 누구 앞에? 존재 앞으로. 자, 장면 2로 가겠습니다. 장면이, 자, 일영주가 장면 2의 중심 사건, 명칭이 되겠죠. 일영주가 뭐라고 그랬죠? 약이야, 약. 일영주는 약이야. 그래서 병든 왕비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그죠? 유일한 약입니다. 자, 존자 하나만 쓰시고요. 존자가 얘기하죠. 야, 진짜 너 효도 끝장난다. 존자가 중심 인물이고요. 너 정말 효도 알아줘야 되겠다. 그리고 구하라 밑줄. 써봐. 구하라. 밑줄 그어져 있었어야 돼. 구하라. 일영주를 내어주면서 구하라고 얘기를 하죠. 구하라.
그리고 네가 전생에 이 원한을 갖고 지내던 누구 형하고의 사이가 결국은 원만하게 풀릴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간단히 써볼까? 존자가 얘기를 들려줍니다. 초월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전생도 막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적성이 네가 니네 형하고 전생에 그쵸 혐의가 있더니라고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희하고 항희와 성희가 대립하던 전생 경험이 그대로 현생에도 이어진다 이런 얘기를 들려주죠. 그래서 전생은 어디? 천상. 현생은 어디? 지상. 천상에서 전생 때 갈등 관계에 있던 게 그대로 현생에도 이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원한을 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도 해주죠. 이런 얘기가 나와 있었어요. 그죠? 자, 다음 이제 장면 3으로 가면은 중략 뒷부분이잖아요. 그죠? 아까 얘기했죠? 약을 구해 돌아왔더니 형이 마중을 오는 거예요. 배를 타고 바다에서 이렇게 딱 그 국경지대까지 나와가지고 마중 나온다 이거야. 마중 나왔는데 얘가 동생을 죽일 작정으로 온 거야. 왜 그럴까요? 큰아들이 왕위를 물려받아야 되는데 까딱 잘못하면은 뺏기게 되겠거든. 본인이 생각하기에. 분명히 둘째 아들인 자기 동생 성희가 왕비를 구할 약을 구해왔으니까 공을 세운 거잖아. 나라에 큰 공을 세운 거죠? 근데 이제 자기 위치가 되게 위태롭게 느껴지는 거지. 그래서 이제 죽이러 나온 거야. 그래서 결국은 두 눈을 멀게 해서 바다에 첨벙 빠뜨리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이제 큰 바위에 나무 판자 하나에 의지해서 표류 중이던 누구? 성희가 큰 바위에 일종의 무인도 같은 거죠? 여기에 걸려서 탁 올라서게 되는 거야. 거기에 이제 중림이 있죠. 중림이 뭐야? 대나무 숲. 자, 대나무 숲에 소리가 막 들리죠. 그래서 그 아주 고한 소리를 따라서 가. 그리고 나서 단저라는 표현 나오죠. 단저. 이 대나무 숲에 가서 피리를 만드는 거야. 피리. 짧은 길이의 피리를 뭐라고 하니? 짧은 단자, 피리 저자 써가지고 단저라고 하는 거죠. 대나무를 잘라내가지고 그쵸? 피리를 만든 거야. 그 피리를 막 부는 거죠. 중심 인물은 누구야? 장면 3의 중심 인물은 성희가 되겠고요. 성희가 통한, 매우 큰 아픔, 매우 큰 한이죠. 한. 그 다음에 원통하다. 이런 부분에 밑줄 그어졌어야 되는 거고요. 성희의 정서 태도입니다. 동시에 본인이 생각하기에 처량하다 이거죠. 자기 신세가. 나 어쩌다 이렇게 된 처량하다. 믿었던 형한테 배신당한 거잖아요. 그죠? 믿었던 형한테 배신당한 겁니다. 그래서 통한, 원통, 처량 이런 데 밑줄 그어져 있어야 되고. 자, 마지막 장면 4 갑니다. 중략 뒷부분의 후반부죠. 피리 소리가 중심 사건이 되겠죠. 피리 소리. 누가 연주하는 거야? 성희. 근데 이제 호숭상이라고 하는 거. 이 벼슬 이름이 호숭상.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중국의 신하의 신하. 중국의 높은 벼슬 승상이라고 하는 직함을 갖고 있는 신하. 그래서 외국에 지금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거든요. 근데 이제 피리 소리 들어보니까 저건 이거 사람이 부는 피리 소리가 아니다 저거. 신선 주변에서 시중 두는 아이를 두 글자로 뭐라 그래? 선동. 저 선동이 지금 피리를 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성희가 그 얘기를 듣고 놀라워하죠. 너는 선동이냐 신동이냐. 그러니까 성희가 놀라워하는 걸로 마무리됩니다. 이런 정도로 칠판 이제 오른쪽 보시고 풀이 후에 작품 분석, 풀이 중에 기호 체크. 이게 이제 선순환이 돼야 한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자꾸 쓰려고 하다 보면은 쓰기 전에 풀이 중에 체크를 잘 해야겠다라는 의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반복적인 의식적인 훈련이 수능 고사장에서 무의식적인 실력 발휘로 이어진다. 믿으시고 실천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평상시에 의식적 훈련이 고사장에서 무의식적 능력 발휘로 반드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문제 풀이로 가보겠습니다. 이거 하나 문제 풀이하고 10분간 쉴게요. 첫 번째 문제 갑니다. 자, 1번 문제를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자, 윗글에다가 형광펜으로 색깔.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칠판 오른쪽 보시고
4개 문제 유형 패턴 가운데서 문제 패턴 가운데서 몇 번 유형일까요? 자, 화상은 이라고 시작하는 1번이고요. 성인은 3번은 그죠? 보탑 존자는 이라고 했잖아요. 전부 다 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뭐에 대해서? 인물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죠? 몇 번 유형이야? 2번 문제 유형이에요. 그래서 정서 태도를 나타내는 말이 있잖아요. 의심하여 시험하였다. 다음 또 뭐뭐가 되기를 원한다 랄지 이런 식으로 수능 기출은 반드시 정서 태도 묻게 돼 있거든요. 모든 문제에 걸쳐서 나와요. 자, 이 시점에서 올해 대수능 문제 김원전 가볼게요. 선생님이 평상시에 가르쳤던 작품 수능에 적중 나왔다 했잖아요. 그죠? 김원전. 자, 김원전도 역시 마찬가지로 작년, 자꾸 이제 작년이란 말이 자동으로 나오는데, 뭐 올해 다 간 거죠, 뭐. 작년이죠, 작년. 근데, 첫 번째 문제, 24학년도 대수능에 18번 문제를 보시면은, 실제로는 서술상 특징에다가 물음표를 찍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서술상 특징을 물어보는 게 첫 번째 문제로 나오는 게 보통의 패턴이에요. 근데, 18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이거죠. 이렇게 바로 첫 번째 유형 소수상의 특징을 물어볼 수도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알겠죠? 그걸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작년 수능 기출문제 기준으로 보면은 19번 문제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19번 문제. 자, 19번 문제 화면에 띄워줄 테니까 이제 잘 봐. 시험지 있으면 보고 없으면 그냥 칠판 보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억과 관련하여 이 글을 이해한 내용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황상은, 이우영은, 황상은, 오케이? 자, 인물에 대해서 다 물어보고 있잖아. 몇 번 유형이야? 2번 유형이야. 그지? 맞니? 자, 그래서 봐. 심각성을 비교하고 찾아낸다. 정서태도. 맞니? 자, 그래서 답하면서 방안을 찾아줄 지모 있는 지모 있는 인물을 자, 거명한다. 전부 이제 정서태도와 관련된 인물 문제 패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요런 거. 그 다음에 또 봐. 작년 대수능에 나왔던 거 A부터 D에 대한 설명인데 이것도 전부 인물에 대해서 문제를 묻고 있는 거죠. 자, 뭡니까? 인물에 대해서 전부 다 신뢰, 숨겨왔다, 위세를 드러낸다, 복종을 이끌어낸다, 감정을 드러낸다, 숨긴다 이런 거 다 정서태도거든. 그치? 그러니까 내가 아까 포어다 에센스다라고 했던 인물 유형이라고 하는 게 진짜 그렇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모든 선지에 인물에 대해서 어떤 문제든지 인물에 대해서 다 물어본단 말이야. 오케이?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돼? 정서, 태도, 밑줄을 하셔야지. 자, 첫 번째 문제 풀이 갑니다. 1번. 자,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물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가장 적절한 걸 찾는 거야. 자, 보세요. 자, 의심하여 라고 있는데 이런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시험하였다. X. 능력 시험하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뭐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XX. 그 능력을 의심해서 시험했다. 이거 X예요. 자, 2번. 죽어서라도 자, 제자가 되기 괄호처리 X. 성의가 주어잖아요. 성의가 대사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온 거 아니잖아요. 왜 왔지? 왜 왔어요? 왜 왔어? 일영주 약구하러 왔잖아요. 자, 그 다음 3번. 자, 미리 일러두었다 라고 했는데 이제 얘가 정답이 되겠죠. 주어가 누구야? 보탑 존재야. 성의가 찾아올 것이다. 지문을 봐. 지문에서는 뭐라고 나오니? 성의가 안평국의 왕자라고 나오죠. 뭐라고요? 안평국의 왕자가 찾아올 것이니 언제? 명일 유시에 라는 표현이 나오죠. 지문으로 가볼까요? 지인님. 자, 지문 속으로 갑니다. 언제 찾아올 것이라고 했어요? 지문으로 가. 명일 유시라는 말이 나오죠. 찾아보겠습니다. 뭐라고요? 명일 유시에. 자, 찾아봐. 그거 보시면은 자기래라는 말 나오고요. 명일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칠판 보시고 여기를 찾아. 자, 절반 나눠 왼쪽으로 보는 거야. 몇 쪽? 어디를 봐? 어디?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절반 나눠 왼쪽 보는 거야. 시간, 공간, 괄호 처리가 돼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시간, 공간, 괄호 처리. 자길 괄호, 그 다음에 또 뭐야? 명일 괄호 딱 하는 거지. 자길은 어제 작자거든요. 어제 작자예요. 어제 작자. 그래서 어제 그 말이에요. 어제. 명은 밝을 명자라서 밝아올 날이기 때문에 내일이야. 내일. 그러니까 어제의 기준으로 내일이니까 말하는 발화 시점인 현재가 되겠죠. 현재. 현재. 어제 말씀하시기를
내일, 즉 오늘 유시에 그 시간대에 안평국 왕자가 올 것이다. 라고 화상한테 얘기를 해줬다 이거 아니에요. 누가? 보탑존자가, 대사가. 오케이? 보이시죠? 미리 얘기한 거야. 됐죠? 자, 그리고 4번 선지 갑니다. 호승상은 이라고 했는데 희롱당했다. 선동에게 희롱당했다. 여기 틀린 거예요. 선동에게 희롱당하고 X. 그런 적 없어요. 선동은 실제 눈앞에 나타났습니까? 아니면 선동이라고 착각했습니까? 선동이라고 착각한 거죠. 왜 그랬어요? 성규님 왜 선동으로 착각했죠? 피리 소리가 너무 신비해가지고. 오케이? 진짜 만난 거 아니에요. X. 자, 5번 선지 갑니다. 자, 여기 보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혼자 나서는 것을 두려워하여 괄호 처리. 이런 얘기 없어요. 따르지 않았다. X.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정서 태도에 체크돼 있으면은 판단이 매우 빨라질 수 있죠. 2번. A를 바탕으로 B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으라고 하는 것인데, 자, 봐. 1번 선지 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밑줄. 자, 이거 돌아가셨다는 걸 확증해버리는 거거든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no! 돌아가셨는지 어쨌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지문 가보겠습니다. B를 보겠습니다. 뭘 봐? B를 봐. B. 절반 나눠 오른쪽이다. 그치? 오른쪽에 B를 봐라. B를 보면은 어머니께서 살았는지 어쨌는지를 알지 못한다 라고 했거든요. 뭐라고요? 모친 환우가 어떠하신지 알아요 몰라요? 알지 못하니 여기에 밑줄 그어져 있어야 돼. 이미 문제 풀기 전에 이미 여기에 체크돼 있어야 된다니까? 알지 못하니 정서태도 맞지. 그래서 모친의 환우가 무슨 말이에요? 환우가 뭐죠? 환자 친구냐? 환우가 뭐야? 병증이야. 병증. 그러니까 상태 호전되었다느니 악화되었다느니 하는 걸 알아 몰라? 몰라요. 몰라. 모른다니까요. 근데 뭘 돌아가셔. 돌아가셨다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래서 병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돌아가셔서라고 해버리면은 단정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자, 2번. 자, 여기를 또 보시면은 황천으로 돌아가고 있음. 주가 성이야. 무슨 개소리야. 성이는 황천이라는 게 뭔 말인지 모르면 못 풀지. 황천이 뭐야? 저승. 죽었다는 얘기예요. 성이가 돼지는 중이야? 무슨 개소리야. B를 봐. 황천으로 돌아가셨는지 어쨌는지 혹은 뭐 황천에 돌아가셨을지도 가시게 될지도 모르겠다. 주체가 모친이야. 모친. 왕비인 성희의 어머니인 왕비가 저승에 돌아가시겠도다 라고 있잖아. 걱정하는 태도죠. 누가? 성희가. 근데 황천으로 돌아갔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주체는 누구야? 엄마야, 엄마. 무슨 개소리야. X. 자, 3번을 보시면은 그러네요. 전세에 그래서 묘일성신 동그라미 얘가 누구야? 형이야, 동생이야? 형. 형. 항이라고 하는 형. 혐의가 뭐죠? 혐의. 미워하는 마음. 전생이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이제 현생에 형제됨에 이 내용 나오죠. A에 그죠? B를 보면은 전세의 악연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잖아. 왜? 형이 죄 없는 무고한 동생의 두 눈을 멀게 하고 바다에 빠뜨렸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요게 맞는 말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4번을 봐라. 4번을 보면은 4번은 어디가 틀렸니? 체크해봐. 4번 어디가 틀렸어? 보니까 이제 괄호 처리. 자, 부모의 곁에 있게 되었지만 X. 무슨 개소리야 지금. 헤어져가지고 아직 그 집에 돌아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성인은 눈 먼 상태에서 그죠? 부모의 곁에 있게 되었지만 X지 X. 그리고 5번 갑니다. 5번은 형에 대한 통환을 풀고 있음 괄호 처리. 두 가지가 가능하죠. 형에 대한 통환을 풀었다. 아주 매우 큰 한을 풀었다는 얘기인데 복수를 한다랄지 아니면 화해를 한다랄지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돼요. 뭐라고요? 복수 또는 화해가 성립이 돼야 돼. 근데 실제로는 복수하지도 못했고 화해하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죠?
형에 대한 통한을 푼다라고 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케이? 한을 풀었다는 얘기잖아. 그치? 재수하는 친구들은 고3 때 겪은 고통, 그런 한을 재수를 통해서 풀려고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근데 얘는 그냥 단순히 뭐예요? 성인은 탄식을 하면서 현재 자기 처지에 대해서 한탄하는 정도인 거죠. 통한을 풀었다. XX. 자, 다음. 자, 이것만 하고 쉴게요. 이제 3번이 끝이야.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거죠. 오른쪽 위로 가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자, 3번 선지를 보시면은 권선징악적 할 때 권선징악 동그라미. 자, 이번 달에 한자 성어 외우기로 있잖아. 그치? 한 2번, 3번째 보고 있는 건데 한자 성어 가운데 권선징악 하면 뭐죠? 선을 권하고 그 다음에 뭐야? 악을 징벌한다. 이거 아니에요. 선한 것은 권장하고 악한 것은 징벌해. 그럼 여기서 만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는 징벌 쪽이야? 권하는 쪽이야? 징벌하는 쪽이죠. 이건 징벌하는 쪽이에요. 벌 주는 거죠. 그죠? 근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 성이잖아요. 헐, 성이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선한 자거든요. 선한 인물인데 선한 인물에게 벌 준다. 이건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그리고 실제로 만나지 않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존자가 만나지 않겠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우리 스승님인 존자가 너 같은 더러운 애는 만나줄 수 없으실 것이다 라고 추측만은 그냥 한 거죠. 누가? 화상이. X예요. 얘가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